미국과 일본에서도 전산으로 처리되는 공매도를 IT 강국인 한국에서 전산으로 안 된다며 수기로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2024년 5월 7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40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68로 하락하였습니다. 글로벌 IB 역시 1,550억 불법 공매도 추가 발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작년부터 실시 중인데 9곳의 글로벌 IB가 총 2,112억 원 규모 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5곳도 현재는 수사 중에 있는데 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들이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하였습니다. 착각해서 없는 물량도 매도 처리했다던가 내부적으로 서류가 오가다 중복으로 더 있는 줄 알고 과합 매도했다던지 수기입력을 오류로 했다는 등으로 전부 실수라고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도 전산으로 처리되는 공매도를 IT 강국인 한국에서 전산으로 안 된다며 수기로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런 변명을 위해서는 아닌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확실히 제재를 하겠다고는 나섰지만 작년 10월 불법 공매도로 징계한 BNP 파리바와 HSBC가 밝혀진 것만 560억 원의 불법 공매도에 그로 인한 상상도 안 되는 수익에서 과징금으로 265억 원만 매기며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 홍보하는 것을 보면 벌어간 금액도 아닌 공매도 친 금액보다 적은 과징금의 나라라면 한국은 공매도 맛집이라는 말이 맞겠구나 싶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일어나는구나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밝혀진 1,550억가량의 불법 공매도엔 얼마의 과징금을 매길지 정작 과징금도 피해를 본 국민이 아니라 국가에 들어가는 걸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 소행성 채굴 전쟁 10년 내 우주 대항해 시대.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난해 2029년 9월 도착 예정인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16푸시키를 채굴하러 탐사선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주업계에 따르면 태양계에 존재하는 150만 개 소행성 중 금속 소행성은 단 9개에 불과하고 푸시케는 그중 크기가 가장 큰데 철을 비롯해 니켈, 코발트, 백금 등 각종 광물로 가득 찬 이 소행성의 경제적 가치는 1,000경 달러로 국제통화기금이 밝힌 지난해 세계 경제 규모 105조 달러에 9,500배에 달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베이조스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제조 시설을 모두 우주로 옮겨야 한다며 저궤도에 첨단 공장을 짓는 데 한창인데 태양광을 우주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모아 전기로 변환해 지구로 보내는 프로젝트나 지구 반대편으로 1시간 안에 가는 여객기 등도 머지않아 등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인류 삶을 바꾼 기술의 산실인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 중 하나인 노스럽 그루먼과 함께 달을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핵융합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법의 광물 헬륨3과 히토류가 달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데 현재 기술적 추세라면 10년 내 지구로 자원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의 경제적 가치를 알아본 국가들은 우주자원법을 제정한다거나 미국과 같이 기업이나 국가 단위로 이미 채굴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스페이스X와 나사 출신 과학자들이 설립한 아스트로푸즈는 금속 소행성 채굴 기업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3.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수용했음에도 라파 공격 초읽기.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위한 휴전 제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수용한 조건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격한 것인데 전쟁 내각이 라파 지상작전을 지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끝난다면 미뤄지던 대선과 함께 총리에서 물러날 게 확실시되기에 전쟁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세에 대해서는 경고를 표명하고 나섰고 독일과 프랑스 또한 라파 지상작전에 대한 반대 입장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걸며 말리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4. 팔란티어 예상 실적 뛰어넘었지만 장외 하락. AI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20.8% 증가한 8,600억 원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1,440억 원의 주당 4센트로 마진율은 16.7%인데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한 순이익과 4배로 증가한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며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 AI 플랫폼 AIP에서 거래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였는데 올해 전체 매출액 가이던스는 약 3.65조 원의 영업이익 1.2조 원 수준으로 현재 시총 73조 원 기준 연말이 되었을 때 버는 것의 60배가량이라는 높은 주가인 것은 틀림없으니 인지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용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년 전보다 70% 성장해서 이번 1분기는 1년 전보다 40%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둔화를 보였는데 전체 상업용 비즈니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를 보여주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사업 또한 1년 전에 비해 16%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 11%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보여주었는데 차세대 기업 중 하나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 단순 버는 것 대비 시총이 아닌 AI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될지도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미국, 중국 조선업 제재, 한국과 일본이 어부지리.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이 아닌 한국과 일본 업체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선박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였다가 현재는 전 세계 상선의 1%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끌 조치로도 보인다는 말에 분석가들은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는 3에서 4배의 비용이 더 든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일축하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6%는 중국이고 한국이 41%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일본이 10% 정도라 전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한국 조선 업체들의 총 수주액이 약 1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한 데 반해 중국의 수주액은 같은 기간 17.2조 원의 8.6% 성장을 보이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가 탄소 저감 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하며 LNG, 운반선을 원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술의 탑은 한국이기에 이런 현상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 관계자는 LNG선 수요가 너무 많아 수주량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하며, 중국도 따라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앞서 암모니아 추진선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6. 미국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비싸서 안 간다. 소비 감소세가 놀라운 정도. 올 3월 말 현재 웬디스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 비해 33%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식음료에서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올 1분기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맥도날드의 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래부터 소비의 감소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다들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스타벅스 역시 1분기 미국 전체 매장 방문객 수가 7% 급감했으며 동일 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4% 쪼그라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외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주로 슈퍼마켓에서 대안을 찾았지만 최근엔 일부 대형 식료품 업체들의 매출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소비 침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26%나 상승했고 미국 가계 예산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한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감소는 일시적인가? 한국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만인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 역시 1분기 마이너스 0.3% 감소하면서 3분기 만에 꺾였고 제조업 생산자 제품 출하 지수도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3.0%나 줄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를 떠나 3월 기준 전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1% 감소를 보였고 설비와 건설 투자도 각각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8.7%씩 감소를 보였는데, 소비는 의복 등 준내구재를 제외한 차량이나 음식품 등은 오르며 총 1.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4월 저점 이후 계속 상승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살짝 꺾였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 수주액이 마이너스 17.4%나 감소하며 선행지수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인지 이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선행지수보다 2개월 선행한다는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보면 3월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선행성을 고려했을 시 4, 5월에도 한국 선행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는데, 건설 수주액 때문 일시적 꺾임이 아니었냐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를 볼 때 주식의 3에서 5개월가량 선행한다는 한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꼭 확인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 6월부터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던 한국 선행지수는 21년 6월 고점을 찍고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던 한국 증시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줄. 오픈 AI 소라를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사용하려면 1인 가구 기준 약 360만 명의 광역시 단위 인구 전력 소비량이 필요하며 현재 7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 기준이기에 구매 대금만 29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